안녕하세요. 엄마는 공인중개사의 최윤선입니다. 요즘 집 때문에 정말 말들이 많죠.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소시민들은 되게 혼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집값이 한정없이 오를 줄 알았더니 이거 뭐야? 내가 한 3년 전에 샀던 그 집값 도로 제자리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샀는데 이거 지금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불안해들 하시는데요.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대해서, 집의 구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십사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일반 소시민들은 그렇게 투기꾼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하려고 노력하죠. 소시민들은 내 집 한 칸 마련하느라고 정말 평생을 고생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혼란 속에서 많은 좌절을 겪게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는 현명하게 자기 집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차분하게 제가 저의 지난 날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저는 뭐 처음부터 부모한테서 뭐 집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 제 힘으로 이제 집을 마련해서 전셋집부터 시작을 해서 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집을 사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요즘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무리하지 말라는 거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해야 되고, 돈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맞게 뭐 즐겁게 살면 되고 그런 건데, 사람들은 쓸데없이 욕심이 과하다는 거죠. 내가 가진 돈이 정말 몇천 뿐이 없는데도 몇 억짜리 집을 뭐 80% 90% 신용까지 해가지고 집을 산다고 몇 년 전부터 난리들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와, 저거 정말 큰일이다. 저거를 다 어떻게 감당을 할까? 주택 경기라는 것이 늘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10년이나 15년 뭐 이렇게 주기로 해서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을 어떻게 견디려고 저렇게 무모한 집 마련을 할까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거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을 마련하실 때는 내 형편에 일단은 맞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정말 가진 돈이 5천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지렛대로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집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 일단은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들 중에서 잘 찾아보면 나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5천 이하라면 저 같으면 그거를 뭐 대출에다가 신용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임대주택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증금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지금도 뭐 행복주택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돈을 거기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그런 것들은 왠지 싫은 거예요. 내가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거 싫고 다른 사람들 눈에 그런 데서 사는 게
왠지 부끄럽고 그런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데는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남의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임대주택도 좋고 그다음에 그 영구 임대라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돈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나중에 내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아주 돈이 작을 때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셔서 정말 안타까워서 저희가 이제 집을 얻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월세를 뭐 2천에 60이다, 2천에 80이다 이래서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계약을 해드리면서 반드시 청약예금을 들으세요. 들으셔갖고 2년 후에는 임대주택으로 옮기시면 훨씬 생활의 부담이 적어지실 거예요 하고 그렇게 권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영구주택으로 이렇게 가셔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 제가 부동산을 하는 보람이 있었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영구주택이나 뭐 공공임대에 들어가면 그게 내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권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다음번에 그 내가 무주택으로 살면서 이제 일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별 무리가 없는데 요즘같이 그렇게 그 청년들이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신용까지 끌어갖고 집을 마련하고 집을 마련해서 집값이 잠시 잠깐 뭐 2, 3년 엄청나게 올라서 뭐 좋았겠지만 다시 지금 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다 끌어모았던 돈들이 뭐 어디로 사라졌는지 허공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낭패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이라는 거는 나에게 너무 과분한 거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살면서 깨달은 바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넉넉지 않아서 걱정이 많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뭐 지금 내가 몇천 분이 없는데 갑자기 몇 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옮긴다는 거는 무리잖아요. 엄청난 무리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내 형편에 맞는 그거를 찾아보시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제도들이 뭐가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그거를 10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정보를 찾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저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큰 돈이 되지도 않고 인기가 있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정보를 이용하셔서 좀 그 주거 생활을 좀 더 안락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집값이 떨어지냐 뭐 오르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정보에 저는 속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에서 얘기했잖아요. 3기 신도시에서 공급을 정말 엄청나게 늘리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금리 같은 걸 보면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내가 융자내서 집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지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려운 분들이 집 당연히 내놓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플한 거라고요. 사회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됐든지 간에 지금은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금리는
당연히 지금의 상황에서 계속 올라갈 게 뻔하고, 그러면 결론은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럴까 저럴까 정보를 찾아보시고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신중히 생각하셔서 내 집 마련하는데 차근차근 그렇게 하시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쾌적한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은 차근차근 정말 긴 세월 동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